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집안의 어느 한 구석에 돈을 숨겨두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재물운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물살에 배가 조금씩 끌려가듯 말이죠.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주 흔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된 곳에 보관한 채 가난과 부족함, 답답한 현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행동들이 일상의 습관 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는 이게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숨겨야 안심된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안전함이 오히려 돈의 흐름을 막고 재물의 기운이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복과 재물운까지 함께 숨겨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값싼 미신도 아니고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옛사람들과 수행자들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공간의 기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집안의 에너지는 우리의 정신 상태와 선택에 영향을 주고 결국 금전운에도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과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돈을 어울리지 않는 기운의 장소에 두는 순간 스스로 불안정한 원인을 심게 되고 결국 그 결과 또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집안에서 절대 돈을 보관하면 안 되는 7가지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재물에 배에 난 작은 구멍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재물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결국 열심히 살아도 돈이 남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돈이 이 7가지 장소 중 하나에 놓여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자신의 풍요로운 흐름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회는 왔다가 금세 사라지고 계획은 자꾸 미뤄지며 돈이 들어와도 곧바로 나가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불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좋은 흐름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왜 특정 장소가 재물운을 약하게 만드는지 에너지와 마음의 원리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머물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올바른 보관 장소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로 삶의 흐름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마지막에 특별한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대부분 놓치고 지나가지만 한 번 깨닫게 되면 돈을 대하는 습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좋은 마음 하나를 새겨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말과 마음은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상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풍요로운 기운을 내 삶과 우리 집으로 끌어당긴다. 행운을 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보다 풍요를 향해 마음을 맞추기 위한 작은 다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돈을 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침대 밑과 매트리스 아래입니다. 원래는 몸과 마음이 쉬어야 하는 공간인데 오히려 재물운을 눌러버리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침대 밑이나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두는 건 너무 익숙한 습관이기 때문이죠. 도난이 걱정돼서, 은행을 믿지 못해서,
혹은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와 정신적인 관점에서는 이곳이 오히려 돈에게 가장 좋지 않은 장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침대는 어떤 공간일까요? 몸과 마음이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며 다시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공간을 막고 고요한 기운이 머무는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돈을 숨겨두는 순간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에너지가 충돌하게 됩니다. 한쪽은 휴식과 내려놓음의 에너지, 다른 한쪽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불안과 집착의 에너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침대 아래에 돈을 보관하는 사람들 중에는 잠을 깊게 못 자거나 자주 뒤척이고 꿈이 많아지거나 새벽에 깨서도 계속 돈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 아래에 불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낮에는 의식하지 못해도 밤이 되면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서 명상을 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잠들 때 몸의 무게가 돈이 있는 자리 위를 계속 누르게 됩니다. 상징적인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돈이 눌리고 있다. 돈의 흐름이 막혀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되는 것이죠. 풍수에서는 돈의 기운은 흘러야 하고 살아 움직여야 하며 퍼져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눌려있는 상태가 되면 재물의 에너지가 무겁고 답답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항상 금방 사라져요. 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요. 돈이 오래 머물지 않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공간의 흐름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트리스 아래에 돈을 숨기는 행동의 시작은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잃을까봐, 부족해질까봐, 미래가 불안해서 숨기는 마음. 불교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현실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돈을 지키려 하면 삶 전체가 늘 경계하고 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진짜 풍요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저 버티는 삶은 가능해도 풍성하게 피어나는 삶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원래는 에너지를 회복해야 할 침실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침대 밑이나 매트리스 아래에 돈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꺼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던 흐름을 풀어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게 겨우 첫 번째 장소일 뿐입니다. 앞으로 소개할 나머지 6곳은 더 흔하면서도 훨씬 조용하게 재물운을 약하게 만드는 장소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도 무심코 돈을 두는 곳인데 이곳에 돈을 보관하면 아무리 벌어도 이상하게 돈이 잘 모이지 않고 금세 빠져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주방입니다. 돈이 익어버리고 사라지는 공간이죠. 이 말을 들으면 웃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가 주방에 돈을 숨겨두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장안, 양념통 뒤, 쌀통 안, 잘 열지 않는 서랍 한켠에 돈을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수와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주방은 돈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지 않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주방은 어떤 공간일까요? 집안의 기운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곳입니다. 불과 물, 열기와 냄새, 다양한 흐름이 계속 교차하는 공간이죠. 옛사람들은 주방을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가장 소비가 강한 장소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 곳에 돈을 두게 되면 돈은 소비되는 에너지 속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방의 음식은 결국 먹기 위해 존재합니다. 양념은 하루하루 줄어들기 위해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죠. 그런 공간 속에 돈을 두는 순간 무의식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 돈은 결국 사라질 것,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그런 흐름이 반복됩니다. 수입은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돈이 남지 않습니다. 월말이면 늘 빠듯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게다가 주방은 불과 물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불은 충동성과 감정 소비를 의미하고 습기와 물은 혼란과 불안정함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 에너지를 계속 흡수한 사람은 쉽게 충동 구매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보다 순간의 기분에 따라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방 서랍은 대부분 어둡고 닫혀 있으며 자주 잊히는 공간입니다. 요리할 때만 잠깐 열어보게 되죠. 그 결과 돈도 잊힌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가진 자원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며 기회가 와도 놓쳐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돈은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숨겨지고 묻혀있는 에너지가 현실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주방 어디엔가 보관하고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돈은 소비의 기운이 아닌 안정의 기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불과 물이 강하게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조용하고 정돈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주방은 몸을 먹여 살리는 곳이고 돈은 삶의 흐름을 키우는 에너지입니다. 이 둘은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이곳을 재물이 빠져나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욕실과 화장실입니다. 풍수와 정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돈이 가장 조용히 사라지는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세면대 아래 서랍이나 욕실 수납장, 화장지 보관함, 심지어 변기 물탱크 안에 돈을 숨겨두곤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안전할지 몰라도 에너지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동양 풍수에서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흘려보내고 내보내는 장소죠. 특히 이곳의 물은 머무는 물이 아니라 계속 흘러내려가는 물입니다. 그런데 재물과 축적의 상징인 돈을 그 공간에 둔다면 어떤 메시지가 만들어질까요? 돈도 결국 흘러가게 된다. 바로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화장실은 집 안에서도 아래로 흐르는 기운이 가장 강한 공간입니다. 운기가 쉽게 머물고 에너지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돈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더 빨리 나간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계속 생긴다. 열심히 벌어도 남는 느낌이 없다.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의 공간입니다.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기능 자체가 배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간에 돈이 오래 머물면 재물의 기운도 점점 약해집니다. 보호받는 에너지가 아니라 흘러가고 사라지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욕실에 돈을 숨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체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잃을까봐, 남이 알까봐, 미래가 불안해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업도 함께 머문다고 말합니다. 돈을 버려지는 공간에 두는 순간 무의식 속에서는 이미 돈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어디엔가 돈을 두고 계신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꺼내시길 권합니다. 거창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돈을 꺼내고 손을 깨끗이 씻은 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돈이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기를 허락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에너지의 흐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뿐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풍수에서는 작은 위치 하나가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죠. 바로 전자기기 근처입니다. TVD, 컴퓨터 옆,
휴대폰 충전기 주변, 와이파이 공유기 근처, 노트북 가방 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런 곳에 둡니다. 겉보기엔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돈과 일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곳을 재물의 흐름이 흔들리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전자기기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빠르고 불안정하며 계속 움직이는 기운이죠. 반면 돈의 에너지는 안정, 질서, 축적을 원합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돈을 전자기기 근처에 오래 두면 현실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충동 소비가 늘어난다. 온라인 쇼핑을 끊기 어렵다. 급하게 투자하고 후회한다.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주변의 에너지가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기기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기계이기도 합니다. TV는 사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고 스마트폰은 끝없는 광고와 소비 정보로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그 옆에 돈을 두는 건 마치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매일 뷔페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전자기기 주변에는 스트레스와 압박의 에너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업무, 알림, 마감, 비교, 불안. 돈이 그런 환경과 연결되면 사람은 점점 돈 이꼴 스트레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결국 돈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고 재정 상황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돈은 고요함 속에서 자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는 지나치게 강한 움직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강하면 돈은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TV나 컴퓨터, 충전기, 공유기 근처에 두고 있다면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로 옮겨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재정적인 판단도 차분해지는 걸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이죠. 바로 다락방과 천장 수납 공간입니다. 겉보기엔 안전합니다. 높고 잘 보이지 않고 쉽게 손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돈은 현실과 멀어진 재물이라고 봅니다. 다락방은 보통 잘 쓰지 않는 물건을 넣어두는 공간입니다. 나중에 쓰겠지 하며 미뤄둔 것들이 쌓이는 장소죠. 그곳에 돈을 두는 순간 무의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돈은 멀리 있는 것, 돈은 내 삶과 가까운 존재가 아닌 것. 그래서 실제 삶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돈은 있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쉽게 꺼내 쓰지 못한다. 기회가 와도 망설인다. 항상 불안하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돈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돈이 삶을 누르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늘 압박감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다락방은 대부분 어둡고 환기가 부족하며 먼지와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공간 속의 돈은 점점 무겁고 막힌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공간은 정체되고 막힌 에너지가 머무는 환경입니다. 그 안에 놓인 돈은 자연스럽게 혼란, 우유부단함, 행동의 지연 같은 기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의 돈 관리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통장은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실제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흐릿해집니다. 투자해놓고 잊어버리거나 돈이 잠들어 있는 채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죠.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은 하지만 제대로 비추어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돈은 가지고 있지만 지혜롭게 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락방은 집에서 가장 땅과 멀리 떨어진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땅은 안정, 뿌리, 지속적인 성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높은 곳에 두게 되면 돈과 현실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점점 현실감 없는 개념이 되고 삶의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이나 천장 수납 공간처럼 높은 곳에
돈을 두고 있다면 꼭 아래로 내려두시길 바랍니다. 과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 가까이에 눈에 닿고 손이 닿는 곳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밝고 깨끗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보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래로 옮긴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결정이 빨라지고 재정 계획이 또렷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두 장소는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 커리어를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장소는 바로 차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절대 머물지 않는 공간. 풍수적으로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차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고는 안전하고 사람들 눈에도 잘 안 띄잖아. 금고까지 두면 완벽하지. 하지만 풍수는 돈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라봅니다. 차고는 어떤 공간일까요? 차가 들어오고 나가며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는 공간입니다. 즉,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나가는 기운이 강한 장소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공간을 기운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런 곳에 돈을 두는 순간 무의식은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돈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 재물은 오래 붙잡아둘 필요가 없는 것. 그리고 신기하게도 돈은 정말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수입은 생기는데 금방 나가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고 아무리 벌어도 늘 빠듯합니다. 특히 차고는 자동차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기름값처럼 지속적인 소비를 상징합니다. 돈이 그런 공간에 놓이면 재물의 흐름도 점점 소비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돈이 생기면 곧바로 차 수리비가 나가고 무리하면 또 다른 지출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복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고는 어둡고 어수선합니다. 안 쓰는 물건, 오래된 짐, 먼지, 기름 냄새 이런 공간은 에너지를 무겁게 만듭니다. 돈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공간에 놓인 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차고는 지배 중심이 아닙니다. 삶을 보조하는 부수적인 공간이죠. 그런 곳에 돈을 둔다는 건 무의식 속에서 풍요를 삶의 중심이 아닌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국 삶은 늘 돈 걱정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여유가 없고 미래를 꿈꾸기보다 늘 부족할까봐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풍수에서는 이것을 재물의 기운이 앉을 자리를 잃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차고나 창고, 출입이 잦은 임시 보관 공간에 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옮기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돈을 차고 밖으로 옮긴 뒤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돈의 흐름이 안정됐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장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가장 성실한 사람들, 직장인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돈을 두는 장소입니다. 바로 책상 서랍입니다. 돈이 스트레스와 피로로 변하는 공간. 이곳이 위험한 이유는 아주 교묘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책상에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겉보기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합리적임이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책상은 어떤 공간인가요? 문제를 해결하고 마감에 쫓기고 실수를 걱정하고 부족한 것을 계산하는 공간입니다. 즉, 머리가 가장 긴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서랍안, 서류 및 계산서 옆에 돈을 넣어두면 무의식은 돈과 스트레스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더 이상 안정과 자유의 상징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걱정거리, 부담 이런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상 서랍을 열 때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보면 청구서가 떠오르고 돈 생각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동화된다고 표현합니다. 돈이 괴로움과 같은 에너지로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괴로움의 기운을 가진 돈은 결코 편안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책상 서랍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오래된 서류, 잉크 안 나오는 펜, 처리 못한 메모, 지난 영수증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그 안에도는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지만 결국 다 빠져나간다. 계속 메우고 갚고 반복할 뿐 장기적인 축적이 생기지 않는다. 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책상은 의무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그곳에 돈을 두면 무의식은 이렇게 믿게 됩니다. 돈은 힘들게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쉬면 돈이 끊긴다. 이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을 평생 생존 모드에 가둬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기회나 자연스러운 행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돈이 평온함 속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하다는 감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책상 서랍 속에 돈을 넣어두고 있다면, 특히 서류나 계산서와 함께 섞어두고 있다면 꼭 다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미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리 상태와 재정 흐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이번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룻밤에 부자 되는 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돈은 나쁜 존재도 아니고 사람을 배신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에너지에 매우 민감합니다. 돈이 어둡고 어수선하며 스트레스와 소비, 불안의 기운 속에 놓이면 돈 역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고 머물지 않고 안정감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장소를 기억해 보세요. 침대 아래는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 주방은 소비와 소진의 공간,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 전자기기 주변은 혼란과 자극의 공간, 다락방은 현실과 멀어진 공간, 차고는 끊임없이 드나드는 공간, 책상 서랍은 압박과 의무의 공간. 이 중 어느 곳도 돈이 편안히 쉬고 자랄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풍수와 불교의 지혜는 말합니다. 진짜 풍요는 긴장 속이 아니라 존중과 깨어있음 속에서 시작된다고. 돈을 밟고 깨끗하며 조용한 공간에 두어보세요. 두려움이 아닌 존중의 마음으로 돈을 대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재정 판단이 명확해지고 돈의 흐름도 점점 안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충분하다는 감각.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착과 두려움에서 시작된다고. 돈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때 비로소 돈은 압박이 아니라 삶을 돕는 평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예전에 그렇게 돈을 뒀었는데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영상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돈을 존중하며 풍요가 머물 자리를 선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풍수와 불교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미신을 좇기보다 의식 있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지 물건 하나의 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은 훨씬 부드럽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